스톱워치를 들고 이 지문은 10분, 이 지문은 8분 이러면서 공부 중일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구슬주 마이쮸들 안녕. 혹시 너의 지금 국어 등급이 3, 4등급에 머물러 있다, 또는 우리 예비 고1 마이쮸가 처음 보는 국어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 완전 집중! 오늘 너희들한테 국어 공부법을 소개해주려고 이 책의 저자님을 모시고 왔는데, 내가 이거 미리 읽어봤는데 와, 혹시 만년 3, 4등급이었다! 이 친구들한테 진짜 대박이야. 오늘 그 친구들이 고정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법들을 소개해주실 예정이야. 그러면 작가님 바로 인사할게. 안녕하세요. 너를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저자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책까지 쓰셨는데 혹시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셨던 건 아닌가요?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도 진짜 만년 3등급이었고 재수를 하면서 많이 올렸는데, 다른 과목들은 재수를 하면서 확 올렸는데 국어만 유독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의대를 준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 시험지를 제가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었는데 그 형 시험지가 저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떡해요? 제 시험지는 진짜 동그라미, 밑줄, 네모 막 완전 난잡하게 표시가 막 돼 있었는데, 의대를 준비하던 형 시험지는 정말 답만 탁탁탁 체크되어 있고 거의 백지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진짜 천재구나. 천재여서 저렇게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고 읽는 게 가능하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한번 저렇게 읽어볼까? 사실 저게 맞는 공부법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 형처럼 아예 펜을 쓰지 않고 지문을 다 읽어보자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게 됐어요. 그렇게 읽으니까 제가 지문을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어 공법을 깨닫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끝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저도 수험생 시절에 진짜 이 이해를 하라는 말은 진짜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공식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이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제가 14가지로 엄청나게 상세하게 풀어서 이 책 안에 담아놓았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게 내 시험지에는 슬래시 긋고 밑줄 쳐져 있고 이랬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3등급이었다. 정말 이 책을 보면 비문학 성적을 올릴 수 있나요? 네, 정말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만 지키셔도 정답률이 진짜 최소 2배는 올라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의 후기를 보니까 선생님 저 1등급 컷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문학 푸는 14가지 방법 중에 2가지는 여기서 스포를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거든요. 진짜 이 영상만 보시면 비문학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맞출 수 있게 오늘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 구슬주 3, 4등급이 왜 점수가 안 오르는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 이유가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근데 다들 시간 재면서 연습하잖아요. 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문학을 풀 때 책상 위에 있는 스톱워치에 10분, 8분 이렇게 맞춰놓고 그 시간 안에 비문학을 풀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제한시켜놓고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풀게 됐을 때 학생들이 정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억하려고 덤비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지문을 완벽히 이해해내는데 30분이 걸리는 독해력인데 이 지문을 내가 지금 10분이라는 타임 리밋을 정해놓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되는 빈구멍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8분 재놓고 연습을 해도 근본적으로 글을 이해하면서 읽지 않게 되니까 성적은 그대로 온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인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계속해서 점수가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때 기숙하고 윈터스쿨 아시죠? 제가 그거를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등록을 해서 큰맘 먹고 간 거죠. 근데 그때 수능을 미리 본 1등급 선배들이 와서 국어 공부법을 설명을 해주는데 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타이머 갖고 있는 거 다 갖다 버리라고. 시간 재면서 푸는 게 아니라 독해력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 선배들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이 문장은 2020학년도 수능 비문학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려요. 재무 건전성이 뭔지, 자기 자본이 뭔지, 예금자가 뭔지, 금융 시스템이란 게 뭔지 이해가 없는데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고. 저 3, 4등급 친구들은 여기 지문에 여기 이게 있었으니까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면 다시 와서 네, 이거 맞아요. 체크해야겠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낮아져요. 문제가 있어요. 그 독해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되게 구체적이게 이거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독해력을 올리려면 3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수준보다 한 단계 어려운 수준의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고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독해력이라는 것이 오르게 됩니다. 내 수준보다 한 단계 어려운 지문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지문으로 연습을?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비문학 지문을 보시면 돼요. 보통 학생들이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한권 시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비문학 기출문제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독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글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고정 1등급이고 기출문제 정도는 전부 다 이해가 된다 하는 학생이라면 리트나 사관학교 등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핵심, 고차원적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고차원적 생각이 도대체 뭘까요? 고차원적인 생각이 바로 독해력을 올리는 핵심 키인데요. 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가지 방법을 제가 책에 담았고 오늘은 그 14가지 방법 중에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기억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아라 입니다. 대부분의 3차 등급 학생들은 비문학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전부 기억하려고 덤벼요. 저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읽으면서 여기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럼 내가 문제를 보고 여기로 다시 넘어와서 해당 파트를 봐야겠다, 이렇게 약간의 위치와 내용을 대략적으로 암기하려고 덤빈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지문이 100%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 100% 그 지문이 다 이해가 됐다면 머릿속에 저절로 그 내용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왔다 갔다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최대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예전 기출문제에서는 지문을 읽고 지문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서치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 시험은 그걸 막고 있어요. 이 문장을 변형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선택지에 다른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득하게 비문학 글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로 가는 학생들은 지문을 읽는데 한 8-9분을 쓰고 문제는 1분 만에 다 풀어버려요. 조금 외워가지고 이거 외워놓고 이거 서치해서 풀어야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문을 5분 만에 읽어버리고 문제에서 거의 한 6-7분을 써버려요. 근데 정답률은 놀랍게도 더 낮아요. 그럼 외우려는 강박을 벗어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한 지문만 30분 동안 지문을 읽고 문제로 가보면 저절로 문제가 알아서 풀려요. 이해를 하면 저절로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천천히 읽는 거예요. 3, 4등급 학생들은 글을 절대 천천히 읽지 않습니다. 찔림?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문학을 공부할 때 스톱워치를 들고 이 지문은 10분, 이 지문은 8분 이러면서 공부 중일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했는데 매일매일 문제를 풀면서도 이 내공이 좀 쌓여가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글을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글을 이해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읽었을 때 정말 한 지문에 40분, 1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이 걸려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야 독해력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은 1시간에서 40분, 30분, 10분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서울 거예요. 이 문장을 시간을 들여서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 순간을 견뎌야 돼요. 시간을 잊은 채로 일단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해내는 것, 그것이 독해력을 올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러면요, 모의고사 날이 왔어. 독해력이 완벽히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닌데 네. 모의고사 풀면은 당연히 천천히 푸니까 끝까지 다 못 풀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맞아요. 제가 말한 대로 글을 읽으면 시험날 45문제 중에 아마 10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잘 봐야 되는 건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잖아요. 3등급에서 1등급이 되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보면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1번부터 35번까지는 전부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X가 되어 있고 그런 식의 성적표가 많이 나와요. 자기가 푼 데까지는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풀었으니까 다 맞고 시간이 부족한 건 그냥 날려버려요. 그 다음 시험 때는 35번까지 풀던 게 40번까지 풀게 되고 42번, 43번, 45번 이렇게 되면서 결국 탄탄한 1등급이 완성이 돼요. 만년 3등급, 만년 4등급 친구들의 시험지를 보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XX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독해력이 올랐는지 정확하게 풀고 있는지가 측정이 불가능하겠네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 천천히 읽는 연습, 암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면서 이 독해력을 올리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어쨌든 모의고사 공부법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내신에 모의고사를 함께 내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암기의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결국에는 킬러 문제들이
독해력이 높은 학생들이 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과외한 학생 중에 원래 내신 성적이 한 150등 정도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과외를 한 2달 정도 하고 쌤 정말 이거 이해하는 게 다네요. 이해하니까 문제가 다 풀리네요. 저만 맞추고 다른 친구들 다 틀렸어요. 그냥 냅다 암기만 한 친구들은 다 틀렸어요. 이 영상을 보는 마이쮸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독해력을 올리는 훈련을 꼭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본 마이쮸들의 삶이 구슬처럼 빛나길 바래. 안녕! 안녕.